안녕하세요. 책, 생각, 타로 읽어주는 영주쌤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비가 내려서인지 책 생각이 조금 더 간절했는데요. 이런 날 저와 함께 든든한 마음의 양식이 되어주는 책 즐기실 준비 되셨죠? 세상 살아가며 정답이 무엇일까 한 번쯤 고민하셨던 적 있으실 텐데요. 희망의 빛이 희미해졌다 또는 힘이 빠진다 싶은 날 꺼내어서 다시 한번 읽고 싶은 책, 아이디어가 넘치는 책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워크 스마트사 창립자 그레그 S 레이드의 10년 후, 도서출판 해바라기, 옮기니 안진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로이가 들려주는 성공한 삶을 위한 아주 특별한 우화. 첫 만남. 토요일 아침 10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오스카는 새로운 멘토와의 첫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없이 자란 오스카는 아빠 역할을 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물론 오스카는 오늘 만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 오스카는 문제아가 아니다. 다만 지역의 멘토 연계 프로그램에 따르면 그럴 소지가 있는 아이일 뿐이다. 관심을 받지 못하고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나쁜 길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오스카에게는 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해줄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 이번에 오스카의 엄마가 아들을 위해 신청한 멘토 프로그램은 마을의 화제거리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소는 철저하고 광범위한 검증을 거친 후 멘토들을 영입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는 오스카의 멘토로 결정된 로이를 직접 만나본 후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오스카는 글자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서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빨리 멘토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번쩍번쩍 빛나는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 한 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오스카 바로 앞에 서자 오스카의 눈이 밝게 빛났다. 자동차 창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친절해 보이는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오스카로구나. 오늘 나와 만나기로 한 오스카 맞지? 오스카가 눈만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차에서 내리며 자기소개를 했다. 내가 로이 아저씨란다. 오스카는 인사하는 곳조차 있고 로이 아저씨만 쳐다보았다. 우와, 이거 아저씨 차예요? 아저씨는 부자인가 봐요.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런 질문부터 하는 걸 보니 너도 나중에 부자가 될 소질이 다분하구나. 로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맨 먼저 뭘 해야 하죠? 맨 나중에 뭘 해야 하냐고 물어봐야 옳은 거란다. 맨 나중이요? 오스카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 멘토는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충실히 행동에 옮기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단다. 너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그리고 그들은 간혹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흥분하곤 해.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이어나가 끝까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단다. 저도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오스카가 큰 소리로 외쳤다. 훌륭하구나. 그럼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그럼요. 전 아직 사업은 잘 모르지만 꼭 성공해서 아저씨 차와 같이 멋진 차를 갖고 싶어요. 그게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예요.
로이는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말투로 오스카에게 물었다. 너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지 않는지 아니? 오스카는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두려움 때문이란다. 아주 간단하지. 대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성공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말이야.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헤쳐나가는 거란다. 멘토는 조끼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오스카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걸 보렴 오스카. 무엇인가에 대해 믿음을 가지면 넌 그것을 얻을 수 있단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거든. 오스카는 카드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읽어보았다. 실행에 옮기는 순간 꿈은 이루어진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스카의 목소리가 커졌다.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 바로 그거다. 로이의 말투에는 칭찬이 담겨 있었다. 제 친구 중에 마르코스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적이 있어요. 야구 카드를 자전거 바퀴에 살짝 끼우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달릴 때 멋진 소리가 나거든요. 얼마나 근사하던지 저도 50센트나 주고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르코스는 학교 친구들의 자전거를 전부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용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말뿐이었고 마르코스는 실제로는 하지 않았어요. 마르코스가 정말로 그렇게 했더라면 적어도 50달러는 벌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 그 친구는 정말 아이디어도 좋았고 계획까지 그럴듯하게 세웠구나. 그런데 너도 느꼈다시피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실행이 부족했던 거야. 성공과 실패는 바로 그 하나에서 달라진단다. 시도한다는 데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노력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멘토는 잠깐 쉬었다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나갔다. 네 친구는 아마 처음엔 자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에 신이 났을 거야. 하지만 한동안 자기 계획을 정리하다가 스스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지. 야구 카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지, 다른 애들이 놀리지는 않을지, 카드가 자전거 바퀴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말이야.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아주 근사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쓸모없고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졌던 거지. 오스카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경청하자 로이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단다. 그 두려움이란 놈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그건 너무 어려운 계획이야. 아니면 그건 분명히 효과가 없을 걸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자신 없는 목소리는 아예 무시해버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 그 꼬임에 넘어가 버린단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단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멘토는 말을 멈추고 다시 주머니에서 또 다른 카드 한 장을 꺼내 오스카에게 건넸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와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이다. 오스카, 이제 뭔가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스카는 의아한 듯 물었다. 계속 길에 서서 이야기할 건지 아니면 여기 얼음궁전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건지 정하도록 하자꾸나. 로이의 말을 듣자 오스카의 두 눈이 반짝였다. 둘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 가까운 쪽에 앉았다. 지금부터 멘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해주마. 로이가 멘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 우린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에서 만나 어떻게 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눌 거란다. 네가 무엇을 물어도 대답해 준다고 약속하마.
대신 넌 무얼 물어볼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단다. 그러면 나는 네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게. 정말이요? 오스카가 반색을 하며 물었다. 물론이지. 대신 조건이 있단다. 너도 나한테 무언가 하나 해주겠다고 약속해야 한단다. 제가 아저씨한테요? 오스카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궁금했다. 뭐냐 하면 앞으로 내가 너한테 해주는 말,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 네가 어른이 되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한다는 거다. 그게 다란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로이가 약속을 확인하듯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자 오스카는 활짝 웃었다. 좋아요. 오스카는 수줍은 듯 로이의 시선을 피했다. 아니야. 내 손을 꽉 잡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거라. 그리고 확실하게 약속해라. 로이가 진지하게 말하자 오스카는 로이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꽉 잡고 좋아요 라고 힘차게 말했다. 축하한다. 넌 벌써 내가 제일 먼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교훈을 배웠구나. 로이가 흡족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벌써 배웠다고요? 그렇고 말고 좋은 비즈니스 관계는 서로의 계약 조건에 만족한다는 의미에서 힘찬 악수에서 출발하는 법이지. 계약은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는 거란다.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말이야. 오스카는 호주머니를 뒤져 무언가를 꺼내 로이에게 건넸다. 그것은 오스카가 지금껏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다. 이게 뭐니? 로이가 물었다. 베리본즈의 루키카드예요. 제 보물 1호죠. 자전거 바퀴에 끼우기에는 아까운 야구카드예요. 그런데 날 준단 말이지? 로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전 아저씨한테서 벌써 카드를 2장이나 받았잖아요. 한 장 더 드려야 공평한 건데. 고맙구나. 로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멋진 만남이 될 것 같은데 넌 벌써 훌륭한 리더가 될 성품을 갖춘 것 같구나. 제가요? 그래. 아이스크림 값을 치르고 $2를 팁으로 준 뒤 로이는 다른 카드를 오스카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카드란다. 내가 너만 했을 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 주신 거란다. 그럼 다음 달에 보자꾸나. 로이가 문을 나서자 오스카는 카드를 뒤집어 큰 소리로 읽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은 나누는 마음이다. 그 후 달이 가고 해가 흘렀다. 그동안 오스카와 로이는 매달 같은 날 그들만의 특별한 장소인 얼음궁전의 똑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스카는 로이의 가르침을 받으며 비즈니스 감각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스카는 누워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준비가 됐어. 이제 일을 구해서 돈을 벌 때가 된 것 같아. 내일 아저씨를 만나면 얘기해봐야지. 오스카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다음날 오스카는 로이와의 약속 장소에 낡고 찌그러진 10단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 자전거를 한쪽에 세우며 아이스크림 가게 쪽을 쳐다보니 로이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급히 가게로 들어선 오스카는 안녕하세요 아저씨. 처음이지만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어보고 싶어요. 근데 일자리를 구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13살밖에 안 된 저를 써줄 때가 있을까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단다. 우선 아이스크림부터 맛있게 먹은 뒤에 이동하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로이의 말을 듣자 기대에 부푼 오스카의 눈이 빛났다. 둘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후 얼음궁전을 나와 로이의 차를 탔다. 로이는 시내로 차를 몰아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할인 매장 앞에 차를 세웠다. 오스카는 로이를 따라 차에서 내린 다음 할인 매장으로 들어갔다.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던 중 로이가 자전거 매장 앞에서 멈춰섰다. 자, 여기서 네가 갖고 싶은 새 자전거를 골라보렴. 로이가 손을 내밀며 권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스카가 머뭇거렸다. 저는 아직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그냥 충분히 살펴보고 네가 정말 갖고 싶은 자전거를 골라보렴. 로이가 재촉하자 오스카는 자전거 매장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러고는 이것저것 특징을 설명하는 점원의 도움을 받으며 매장에 있는 거의 모든 자전거에 올라타고 페달을 굴려보았다. 이걸로 할래요. 오스카는 자기가 고른 자전거 안장에 앉아 토크쇼의 진행자처럼 자신 있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잘했다. 이제 그 자전거는 네 것이다. 로이가 말했다. 네? 오스카가 놀라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 돈이 없다고요. 저도 이 자전거를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그걸 다시 갖다 놓는 게 좋겠구나. 당혹스러워하는 오스카를 보며 로이가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너에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마. 헨리 포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도 알지?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사람 말이야. 오스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포드 씨는 자동차에 좀 더 가벼운 엔진을 달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회사의 개발팀 직원들을 모아놓고 새로 출시하는 자동차에 장착할 가벼운 엔진을 고안하라고 지시했지.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마감 시한이 다가올 때까지 개발팀은 계속 허둥대고만 있었단다. 몇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번번이 실패했던 거지. 엔진을 가볍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그들은 포드 씨에게 가서 그 상황을 보고했어. 그랬더니 포드 씨는 자동차 역사에 길이 남을 한마디를 했지. 뭐라고 하셨는데요? 여전히 자전거에 올라탄 채로 오스카가 물었다. 포드 씨는 직원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러고는 다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스카가 급하게 물었다. 2개월 후에 개발팀은 블록 벽돌 한 장 크기만한 엔진을 만들어냈지. 그게 바로 V8 엔진이란다. 우와! 탄성을 내지르던 오스카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할 수 있었으니까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좋아요. 저도 지금부터 이 자전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바로 그게 정답이다. 로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 거죠? 오스카가 물었다. 너는 이미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일을 했단다. 첫 단계는 목표를 정하는 거니까. 너는 이미 네가 원하는 자전거를 목표로 정했잖아. 그런 다음에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에 이르는 수많은 단계를 아주 작은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야. 자, 이거 받아라. 멘토는 뒷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오스카에게 건넸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가장 먼저 목표가 있어야 그러니까 한다. 일단 목표가 있어야 한단다. 누구든지 목표가 있으면 그걸 성취하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되지. 목표가 없으면 뭔가를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지. 그럼 저는 이 자전거를 살 만큼 돈을 모으려면 뭘 해야 하죠? 좋은 질문이구나. 우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렴. 글쎄요. 이웃집 개 산책시키기, 잔디 깎기, 창문 닦기, 차고 청소, 잡초 뽑기, 애들 봐주기. 오스카가 손을 꼽아가며 열거하자 멘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전에 없이 환한 미소였다. 이제 감이 잡히지? 안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오스카가 대답했다. 정말 자전거를 사겠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올라요. 필요한 것은 목표였고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방법이 하나씩 떠올라요. 좋았어, 오스카. 지난번 시험에서 A를 받았다며 그걸 칭찬하는 의미에서 내게 $10를 주마. 로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이 돈으로 햄버거든 음료수든 네가 원하는 걸 사거라. 아니면 지금 네가 올라탄 그 자전거의 계약금으로 쓸 수도 있겠지.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나머지 금액을 모으기 위해 일을 하면 되니까 말이야. 내가 방법까지 알려줄 건데 어때? 로이의 제안을 들은 오스카는 곧바로 돈을 받아들고 계산대로 다가갔다.
그리고 계산대에 돈을 올려놓고 신난 목소리로 자신이 고른 자전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걸 계약하고 싶은데요. 로이와 함께 가게를 나서는 오스카의 얼굴은 들뜬 기분에 환해졌다. 자, 이제 이렇게 해보렴. 로이가 좀 전에 이야기한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먼저 자전거를 살 돈을 벌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단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광고 전단을 만들자꾸나. 네가 견본을 한 장 만들어 오면 내가 컴퓨터로 다듬어서 멋지게 뽑아줄게. 그걸 이웃에 돌릴 수 있도록 수십 장씩 복사도 해주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려보자꾸나. 오스카가 만든 전단은 미적으로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독특했다. 로이는 전단을 자신의 비서인 팸에게 건네주며 컴퓨터로 다듬어 달라고 부탁했다. 아니에요. 그녀가 로이에게 말했다.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겠어요. 이대로도 아주 훌륭할 뿐 아니라 필요한 말들은 모두 들어있는 거요. 이걸 보니 저도 우리 집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 치우는 일을 이 아이에게 맡기고 싶어지는데요. 이 아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저도 돕고 싶어요. 전단 붙이는 일을 제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팸의 말을 들은 로이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격언을 떠올렸다. 그리고 덕분에 여러 해 동안 잊고 지냈던 카드를 다시 뒤져보게 되었다. 예, 오스카, 무척 더워 보이는구나. 이웃집 토렌스 아줌마가 얼음물 주전자를 들고 다가왔다. 좀 쉬지 그러니. 오스카는 잔디 깎는 기계를 멈춰 세우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토렌스 아줌마. 오스카는 물잔을 받아들고는 두어 모금 만에 다 마셔버렸다. 그런데 오래 쉴 수는 없어요. 오늘 잔디를 깎아야 할 정원이 아직 2군데나 남았고 그 뒤에 밀러 아저씨네 다락방 치우는 걸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오, 제법 꼬마 사업가다웠구나. 토렌스 아줌마가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다. 시간 나면 뒤뜰도 깎아달라고 맡기고 싶구나. 와, 정말이요? 그런데 밤에 잔디를 깎으면 법에 걸리나요? 오스카가 진지한 말투로 물었다. 내 생각엔 밤엔 잔디가 잘 안 보일 것 같구나. 토렌스 아줌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뒤뜰은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상황을 봐서 하려무나. 자, 그럼 마저 일하고 일을 다 마쳤을 때 내가 안 보이면 주전자랑 컵은 현관에 놔두면 된단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오스카는 어깨를 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오스카는 어른이 자신을 사업가라고 불러준 게 생각할수록 흐뭇했다. 자신감을 얻은 오스카는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토렌스 아줌마네 잔디를 다 깎을 무렵 오스카는 새로운 계획을 떠올렸다. 집에 돌아온 오스카는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오스카,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다. 오스카가 닭고기 찜과 샐러드를 허겁지겁 삼키자 엄마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빨리 먹고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잔디를 깎다가 정말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2주 후 얼음 궁전에서 오스카를 기다리던 로이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 커피를 쏟을 뻔했다. 오스카가 번쩍번쩍 빛나는 새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다. 하하하하.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는 듯이 신나게 페달을 굴리는 오스카를 보며 로이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오스카는 주차장에 돌진하듯 들어서서는 요란스럽게 브레이크를 잡고 안장에서 뛰어내리더니 자물쇠를 채웠다. 제가 해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밀어젖히며 들어오던 오스카가 외쳤다. 장하다, 정말. 예정보다 2달이나 빨리 해냈구나. 로이가 밝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목표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렸어요. 우리 동네에서 일이 얼마나 쏟아지던지. 그래서 제가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오스카가 숨을 몰아쉬고 계속해서 말했다.
잔디 깎기, 차고 청소 등등 점점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웃집 마당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집 마당도 청소해달라는 아저씨도 있었어요. 근데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 정말 일은 다 맡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바로 배부른 고민이라는 거다. 로이가 껄껄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들어오는 일을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을 더 많이 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 그거 한번 들어보자꾸나. 사실 그동안 다른 애들이 내가 일을 해서 자전거 살 돈을 모으는 것을 보고 모두 부러워했거든요. 걔들은 크리스마스 때나 되어야 그 정도 용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그것도 운 좋은 애들이나 그렇고 몇 푼 못 받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잔디 한 번 깎는데 $8 정도 받으니까 다른 애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4씩 주면 되겠다고 말이에요. 저런. 사업가는 웃으며 말했다. 계속해보렴. 그러니까 제가 일을 얻은 것은 전단을 만들어 돌린다는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 아이디어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거기까지는 모르죠. 오스카는 신난다는 듯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죠.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직접 움직여서 일을 얻어줄 테니 너희들은 잔디를 깎아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들도 아주 좋아하고 또 일을 맡기는 분들도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두들 저를 꼬마 사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필요한 돈을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직접 하는 일은 줄이면서 말이에요. 잘했다. 그게 바로 영리하게 일하는 거란다. 너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마치 지뢰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큰 힘을 얻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구나. 며칠 전 서류 가방에서 찾은 건데. 자, 이거 받으려무나. 멘토는 모서리가 다른 카드 한 장을 오스카에게 내밀었다. 네 얘기를 들으니 이 교훈이 떠오르는구나. 소녀는 카드를 받고는 자신의 경험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다는 생각에 탄성을 내질렀다. 일을 공유해 타인의 힘을 지뢰처럼 이용할 때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로이라는 멋진 스승을 만난 오스카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0년 후 우리는 10년 후를 가끔 미래를 떠올릴 때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10대, 20대, 30대 역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10년을 세워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겠네요. 책을 통해서 많은 희망 가지셨으면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 편한 밤 되세요.